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어제 저녁 JTBC에서 또 중요한 단독 보도를 터뜨렸네요. 일단 이걸 보면은 검찰이 지금 JTBC에다가 뭔가를 흘려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왜 저게 지금 JTBC에서 나오는가? 요거는 추후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 내용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김건희 씨의 손실액을 이렇게 그대로 메꿔줬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JTBC에서 지금 검찰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씩 아주 절묘한 시점에 계속해서 단독 보도로 전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그 당시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심지어 손실액까지도 메꿔줬다는 게 드러나서 이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액이 4,700만 원인데 이거를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모 씨 측이 그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건희 씨는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고 손실액까지 이렇게 메꿔주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성역이 아니면 뭡니까? 저들은 무슨 손해, 털끝만큼도 손해를 안 보고 그저 자기들이 꾸려놓은 이 성역 위에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살아오다가 탈탈 털리기 시작한 거라 보면 되고요.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을 좀 봤을 때는 4,700만 원이란 돈을 김건희 씨의 계좌로 그대로 꽂았다는 게 여기서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요 인간이 최혜병 사건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여기서 둘 다 얽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21년 4월에도 주가 조작 공범을 알려진 이 이종호 씨가 또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건희 씨가 연락을 했다는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0년 9월 23일 그리고 10월 20일 저들 입장에선 굉장히 긴박해진 상황에 무려 4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데, 그 이후로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또 드러난 겁니다. 참고로 이 이종호 씨의 거짓말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거고요. 분명히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한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또 금방 거짓말이었다는 게 탄로난 셈이고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저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쪼개가지고, 뉴스토마토도 비슷하지만 하나씩 전하는 게 당장 봤을 때는 답답해 보이더라도 저 따위 식으로 말장난하고 계속 머리 굴리면서 본인들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뭔 잘못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말장난하는 거에 넘어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과거 이 발언을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봤던 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손해를 본 거를 메꿨다는 게 앞선 보도로 드러난 거고요. 게다가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도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당당하게 떠들던 윤석열, 이게 지금 검찰의 잣대대로면 지금 국힘당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물고 뜯는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윤석열 대통령, 애초에 대통령도 못 되는 거고요. 지금 저기서 저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일 잣대, 동일 검증, 동일 책임,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당연히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데요. 드디어 끝이 보인다, 이거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탄핵 직진이다. 여기서 어떻게 뒤로 후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장스러운 소식이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친윤계라든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친한계도 눈치를 보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에 넙죽 엎드린 주제에 무슨 염치로 다수의 국민들한테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논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과 협치로 풀어갈 수도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듭을 이번에 짓고 책임지게 할 사람들 확실하게 책임지게 하자, 여기선 절대 후퇴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보는 거고요. 정상적이라면 김건희 씨는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주장에도 왜 어마어마한 공감이 이어지는 거겠습니까?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윤석열,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지금 이런 도대체 지금 누구 나라입니까?
오죽하면 중앙일보의 강찬호의 시선이라는 요 칼럼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전해진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건희 씨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또 쩍 벌려갖고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화 도중에 또 윤석열 그 대통령한테 김건희 씨 문제를 조안하면 이런다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비서진들은 또 어떻게 되냐, 여사 그 김건희 씨 문제에 조금만 얘기만 하면 그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 이러고 그냥 손사래를 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뭐 국민 눈높이 타령 그렇게 하더니 정작 대통령한테 할 말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대를 한다고 할 때도 건의할 리스트에 김건희 씨 문제는 제외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까지 겁먹고 뭐 여당 대표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겁먹고 다 눈치를 보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김건희 씨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이런 일들까지 저질렀는데도 더 당당하게 여기저기 언플하고 다니는지, 이건 말할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애초부터 많은 시민들이 찬성한다는 건 알았는데 이제는 보수 그리고 영남에서도 찬성이 우세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MBS 결과가 전해졌는데요. 뭐 진보층이라든지 중도층이라든지 여기서 압도적으로 김건희 탄핵, 김건희 탄핵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윤석열 탄핵,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는 뭐 V0라고는 하는데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책임지게 만들자, 이 응답이 압도적인데 보수층에서도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심지어 반대보다 김건희 특검 찬성하는 보수층 여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자들도 보시다시피 압도적이고요. 게다가 국힘당 지지자들까지 지금 찬성 35%가 나왔다는 거는, 야, 이거는 더 이상 김건희라는 인간이 저런 식으로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꼬라진 더 이상 볼 수 없다, 여기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모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TK 지역도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10명 중 6명이라는 겁니다. 부울경에서도 마찬가지로 58% 찬성. 이거는 더 이상 김건희 씨가 아무리 저런 식으로 자기의 그 권력을 과시하면서 주변에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이라든지 아무리 통제하고 억압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되도 않는 뭐 마포대교 같은 데 가고 여기저기 막 순방길 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걸 우리는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령별로 보더라도 70대 이상, 여기서도 찬성 32%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김건희 특검법에 이탈표 생기는 거 아니야?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리고 지금 뭐 국힘당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의 이탈표가 당장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눈치 게임에 들어간 거죠. 뭐 조금만 얘기하면 일단 먼저 앞장선 사람이 모든 매를 다 두들겨 맞으니까 누군가 대신 나서주면 내가 거기서 좀 이렇게 슬쩍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간을 보다가 이 확실해졌다 싶을 땐 내가 그때부터 또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김건희 씨의 막 책임을 묻자 이럴 텐데, 그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지금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재표결 앞두고 있는데, 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거부권 기한이 그 10월 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아마 오는 30일에 한 4일 정도 남았죠. 여기서 김건희, 최혜병, 지역화폐법 이거를 거부권을 이제 그 하게 될 거라고 보이는 건데요. 뭐 그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또다시 국회는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표결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200명, 그러니까 이제 국힘 내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다시 이 최종 통과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8명이 나올 것이냐? 그럼 아직까지는 뭐 사람들이 뭐 부글부글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용기를 내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정치인들은 거의 안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들이 눈치 보면서 서로 막 눈치 게임을 하면 할수록 다수의 시민들의 정서와는 점점 더 동떨어져 간다는 거죠.
최근에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권고한 그 수심의 결과, 이거는 어떻게 김건희 씨랑 저렇게 완전히 반대된 결과가 나올 수 있냐. 한마디로 주는 사람은 문제고 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안 된다. 이거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헛소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명태균 게이트는 결국에는 김건희 게이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여당 정치인들이 저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을 과연 누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용산빨 리스크, 특히 대표적으로 김건희 리스크로 아무리 당내에서 부글부글 한다고 한들 본인들이 그럼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계속해서 김건희 관련 의혹은 너무 부풀려진 거다, 이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친한계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친한계 의원들도 그렇고 제대로 앞장서가지고 목소리 내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자기의 배지를 걸고 제대로 한판 승부를 붙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얘기 보세요. 사과로 국민들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 이게 제대로 지금 막 부글부글하고 이런 상황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사과 틱 던져놓으면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그럼 이제 다수의 국민들도 야, 김건희가 드디어 사과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분노한 목소리를 내니까 드디어 사과를 하는 거다, 이제부터 그럼 제2부속실 설치하고 영부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행보를 보이면 된다, 야 이제 그만 싸워, 누가 이러겠냐고요. 이게 똑같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보고요. 결국에는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친한계가 경고를 던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좀 쇼 좀 적당히 좀 하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 경고는 언제까지 경고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아무튼 윤석열, 한동훈 독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만 직접 만나면 그러면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주질 않는 거냐. 한동훈이 지금 의제들 쫙 깔아가지고 다수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 이런 기사만 보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뭐 하나 똑부러지게 얘기한 것도 없고, 아무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길을 죽이려고 했다 하더라도 정치를 한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여당 대표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막 눈치를 준다 그래가지고 막 고개 퍽 숙이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러고 쫄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들어와갖고 나는 다시 독대 요청했다, 이따위 언플만 할 거면 이게 무슨 여당 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쫄보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앞서 보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조차 지금 김건희 씨 얘기도 못 꺼내게 만드는 거, 이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막장 중에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 자체가 저 모양 저 꼬라지니까 김태효 같은 인간들, 이게 파면을 요구를 해도 야 이거는 그냥 국기를 못 본 건데?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말장난으로 때울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태효 씨가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딱 하고 있죠. 하는데 정작 김태효 씨는 옆에를 봤으면서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맞냐? 어떻게 국가안보실의 1차장이라는 인간이 옆에 사람들은 저렇게 다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두리번거리기까지 합니다. 저런 식으로 말장난을 할 것 같아서 따로 쇼츠까지 만들어가지고 올려놨어요. 정말 많은 시민들도 실제로 이 장면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 국민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거죠. 이게 그냥 민간인 김태효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사람이 옆에 두리번거리면서도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고 뻣뻣하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면서 난리를 쳤어요. 뻔히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경례를 하고 있는데 혼자 안 하는 거. 그럼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물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여태까지 말한 반국가 세력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여기서 두리번거리면서 대놓고 못 본 척하는 김태효 씨를 언급한 거, 이렇게 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 정진욱 의원도 이거는 당장 파면하고 윤석열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다,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인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말장난 하나 툭 던져놓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냐. 지금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속 저런 김태효 같은 사람을 품고 있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뭐 생방송 때도 그렇고 계속 지겹게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이 인간 군사 기밀 유출로 대법원 유죄까지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나 아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사면을 해주고 결국에는 안보실 1차장이라는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부터가 저 모양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뭐 기강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다수의 국민들이랑 대놓고 기싸움을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사시 자위대 개입론을 주장했던 김태효.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개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도 난리가 났었어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왜 도대체 이렇게 신경을 일본인들의 관점에서 신경을 쓰는 거냐? 이게 지금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 제기인 거고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막 군사 기밀 유출하고 이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 손으로 그 군사기밀 국가기밀 유출해가지고 대법원 유죄를 받은 사람을 사면시켜줘 놓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왜 그렇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본의 눈치를 보는 거냐? 이 얘기도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막장이냐? 외교, 안보 막 죄다 망치고 있는데 참고로 어제 최혜병의 저녁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혜병의 그 동기분들도 이렇게 최혜병을 다시 기리면서 원래대로면 오늘 전역하셨을 한 명의 해병께 그 누가 시켰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그 위험 속에 희생당한 젊은 영혼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한 시민으로서 기억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한 시민 올림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많은 시민들이 최혜병을 추모하고 있는데요. 정말 울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큰 걸 바라는 겁니까? 참고로 최혜병의 어머니께서도 최근에 그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순직 국군 장병분들이죠. 그립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 라는 제목의 편지를 올려서 그 내용도 쭉 읽어봤는데 정말 눈물이 나고 울컥합니다. 이게 이분들이 지금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자, 제대로 된 책임자들이 좀 나타나서 제발 처벌받게 해달라.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책임자들은 죄다 꼬리 자르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이걸 막 노려보고 우습게 알고 이게 말이 되는 나라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저께 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VIP 경로세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 조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답변 못한다 이런 취지로 그냥 회신을 하면서 그냥 이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야 이거 우리가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검찰이 꿈쩍도 안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당장 하루아침에 저들이 막 책임을 지고 진짜 막 뭐 교도소 아까 얘기 나왔지만 막 그렇게 가고 이런 상황이 당장 지금 눈앞에 안 보이니까 답답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금 그 JTBC에서도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련한 내용을 하나씩 계속 까고 있고, 뉴스토마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태균 게이트, 결국 김건희 씨랑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까고 있고, 사방에서 지금 누적 포인트들이 쌓여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TK 지역, 뭐 70대 이런 데에서도 지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던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막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의 목숨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3주 연속 골프 라운딩에 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박선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8월 19일부터 29일까지는 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24일은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의 사망자 추도 기간이었는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어디 있었냐, 24일, 31일 그리고 9월 7일 이때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게 없었으면 대통령실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제로 그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런 일 없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확인 못 해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2년 동안 그 역사적으로 흘러온 과정들을 봤을 때 야, 이거 했네 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저런 인간들도 보세요. 지금 야당이 막 비판을 하니까 국민의힘에만 꾸벅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냐 아니면 여당의 국방부 장관이냐 지금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거고요. 결국에는 앞서서 쭉 말씀드렸지만 저들은 김건희, 최혜병 특검, 지역화폐법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온갖 센 척을 하고 허세를 부릴 텐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우리 또 그러면은 재의결할 거다. 당신들이 반대를 하면 우린 계속 가겠다. 끝까지 간다.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서서도 보셨듯이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저들은 가장 바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센 척하고 마치 아무 타격이 없는 척 겉으로는 저러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터져 나오는 내용들 게다가 이제 다가오는 10월 국감 시즌 이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터질 거라는 점 우리가 절대로 지치고 나가 떨어질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소식도 꾸준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